안녕하십니까. 내공간의 주치 자연치유력을 살려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난치성 질환의 치유를 돕는 미라클 기능학 최남현입니다. 오늘은 위장관 불균형 세 번째로 장누수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7가지 생리적인 기능, 즉 세븐코어 자연치유력 시스템에서 첫 번째는 위장관의 소화와 영양소의 흡수입니다. 오늘 강의를 이해하시려면 제1강인 자연치유력, 제2강인 통합기능학, 제10강인 유산저하증, 제15강인 장내 세균 과다 정식증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 유지와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7가지 생리적인 기능, 세븐코어 자연치유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7가지 자연치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만이 우리 몸의 7가지 임상적인 균형, 즉 위장관의 정상적인 기능,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 방어 면역 시스템, 해독, 순환, 에너지 대사 시스템, 복구 재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작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된 자연치유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학적인 관점에서 위장관의 기능은 마이크로바이옴과 협업하여 소화를 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하고 모든 세포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면역력의 70~80%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모든 만성난치성 질환의 출발점도 유산저하나 소장내 세균 과다 정식, 장내 미생물 불균형, 장누수 같은 위장관의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관의 불균형이 오면은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 방어 면역 시스템, 해독, 순환, 대사, 에너지 복구, 에너지 시스템, 복구 재생 시스템이 어떤 불균형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차례대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몸의 어떤 질환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환의 치료 시작도 어떤 위장관의 불균형으로부터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1차 방어 장벽은 피부에서는 각질층이 담당하고 있고, 기관지에서는 상피세포와 그 2층에 있는 뮤신장벽, 장에서는 그 상피세포와 위층에 있는 뮤신장벽, 상피세포 아래층에 있는 면역장벽이 세 개가 동시에 전체적인 위장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각질층이 16층에서 28층에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어떤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으면은 외부에 어떤 유해 물질이 안으로 침범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장점막과 위장관 장벽은 한 층의 상피세포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영양소나 산소를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층으로만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외부에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 층의 상피세포는 굉장히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뚫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떤 물리적 차단방 역할을 하는 한 층의 상피세포층 위에 뮤신과 점액층을 만들어서 생화학적인 장벽을 역할을 하고 있겠고, 이 자리가 1단계가 뮤신 장벽이 뚫리고, 그 다음에 상피세포 장벽이 뚫리게 되면은 들어온 유해 물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면역학적인 장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뮤신 장벽이 제일 중요한 그 1차 방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뮤신 장벽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또는 뮤신 장벽이 여러 가지 세균이나 독소에 의해서 쉽게 뚫려버리면은 1차 그 물리적인 차단벽인 상피세포는 세포 한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뚫려서 어떤 장누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장벽이 뚫리게 되면은 내 몸 안으로 어떤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균 독소랑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흡수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과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장벽도 우리 몸에 거의 약 80% 면역 관련 세포들이 장 점막 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70% 크기의 어떤 방어 장벽, 어떤 면역 장벽 역할을 하는 위장벽 장벽이 뚫리게 되면은
많은 염증과 독소가 내 몸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 온 몸으로 번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세븐코어 자연치유적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장관 방어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피층 위층에 있는 뮤신 당단벽과 점액층이 아주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뮤신 당단벽과 점액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고 물질이나 어떤 세균으로부터 잘 방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의 구조인 뮤신 당단벽과 여러 가지 당단벽을 만드는 원료는 우리 단백질과 11가지 글리카입니다. 이 11가지 글리카는 간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는 간에서 제대로 못 만들게 되면은 우리 외부에서 들어온 섬유소나 다당체를 우리 몸에 살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유익균이 분해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과 그 프로바이오틱스 섬유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면역 구조인 글리칸을 만드는 원료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과 그 먹이인 프로바이오틱스가 다당체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능학 관점에서 보면은 위장관의 기능은 마이크로바이옴과 협업하여 소화를 시키고 영양소를 흡수하여 모든 우리 몸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공장 역할을 함과 동시에 우리 면역력의 어떤 70~80%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신진대사와 위장관 장벽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염증 및 조혈과 같은 많은 생리적인 기능에 영향을 줌으로써 장과 장외 효과를 포함하는 모든 신체의 항상성에 가장 중요한 조절인자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장 질환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런 장기에 관련된 질환을 유발합니다. 최근에 장내 미생물은 다른 장기와 관련이 있는 생명기관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경, 내분비, 면역, 체액 및 대사 경로를 통해서 장 뇌축, 장 피부축, 장 뼈축, 장 지방축, 장 간축, 장 간, 장 심장축, 장 콩팥축 등 이렇게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양방향 또는 다방향 통신축을 설정하여 우리 몸의 모든 건강의 중심이 장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는 우리 몸의 모든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것은 유산저하나 소장내 미생물 과다 증식, 약물, 잘못된 식이습관, 글루텐이나 카제인, 알코올, 음식 알러지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1차 방어막 역할을 하는 장의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 방어막이 무너져서 장 투과성이 증가되어 세균이나 독소, 소화되지 않는 음식들이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소가 쌓이게 되고 면역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통증, 알러지,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 등 여러 증상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통틀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장누수군의 그 주 원인은 첫 번째로는 잘못된 식사 습관입니다. 흰 설탕이나 액상 과당 같은 그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비효소적인 당화 과정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 또 도넛이나 바베큐, 케이크, 콜라 같은 이미 당독소가 포함된 음식들도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청량음료나 커피 믹스, 과자, 사탕, 도넛, 아이스크림, 주스, 당분이 첨가된 두유를 많이 먹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고 우리 트랜스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나 글루텐이 많이 포함된 밀가루가 포함된 음식들, 커피나 카페인 음료들, 포화지방, 그 다음에 짠 음식이나 부피한 음식, 오염된 음식들도 우리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감소증도 중요한 장누수 증후군의 원인입니다. 위산감소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이 들거나 탄수화물 과잉이나 단백질 부정, 에스트로겐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 알코올, 스트레스, 위산 억제 약물들, 아연이나 비타민 B1, B1 결핍, 헬리코박파이로일이나 위산 위축성 위염 같은 것도 위산 저하증의 원인이 됩니다. 소장내
미생물 과다 정식도 장누수 증후군의 주 원인입니다. 소장 내 미생물 과다 증후군의 원인으로서는 유산 저하나 유산 억제제, 항생제, 소염제, 인스턴트 식품들, 만성 스트레스, 교감신경이 항진된 경우, 급성 위장관염이나 크론병, 귀향성 대장염 같은 이런 질환들도 소장 내 미생물 과다 정식증이 원인이 되고, 이런 원인에 의해서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생충이나 곰팡이의 장간된 번식도 원인이 되고, 이미 장 투과성이 증가되어 있는 질환들인 어떤 노화나 천식, 항암 후 전방염, 음식 알러지,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관절염, 만성 피로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혼방성 낭창 같은 경우도 장누수 증후군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누수군의 증상은 장누수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특이 증상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특이적이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위장관 불균형과 여러 건강 유지에 필요한 7가지 자연치유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장관으로서는 복통이나 복부 평만감, 과도한 장 가스가 발생하거나 변비나 설사, 반복, 복통, 지속적인 공복시 통증, 식욕 감소, 항문 가려움, 글루텐 불내성증 등도 장누수군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으로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자가 면역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자주 재발하는 피부 발진이나 원인 불명의 피부 두드러기 발진들, 잘 낫지 않는 여드름, 아토피, 손톱이 쉽게 부드러진다거나 탈모가 발생하거나 음식 알러지가 있거나 여러 가지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하거나 아나필락토이드 반응 같은 경우도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해야 됩니다. 불면증이나 불안, 우울, 조울증, 기억력 감소, ADHD도 장누수군의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걸로 밝혀져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원인 불명의 발열이 생기거나 운동에 못 견디거나 또는 여행이나 운동 후 회복이 잘 안 되거나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거나 질염도 자주 재발하거나 림파선 부종 같은 경우 있는 경우도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뇌피로나 어떤 몸이 많이 늘어지거나 만성 피로도 마찬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섬유근통, 근육통, 근막통증, 편두통 같은 경우도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듯 여러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장누수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병원에서, 기능학 병원에서 검사하기 전에 어떤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증상들에 대해서 변비부터 시작해서 궤양성 대장, 여러 가지 항생제 사용력, 진통제 사용력, 여러 가지 습진이나 만성 피로 등 여러 가지 통증 등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점수를 0점에서 3점을 먹인 다음에, 증상이 심하게 경우에는 3점, 없을 때는 0점.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를 총 점수를 내서 1점에서 5점인 경우에는 장누수 증후군이 없을 경우 가능성이 많고, 6점에서 10점인 경우는 가능성이 좀 있다. 7점에서 19점인 경우는 아마 확실하게 장누수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경우고, 20점 이상인 경우는 확실하게 장누수 증후군이 의심이 되는 경우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또는 장누수 증후군이 의심된 경우는 어떤 기능학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장누수군의 원인과 증상,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누수 증후군의 발생 기전과 기능학적인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넘쳐 바닥에 들어오지면은 일단 바닥을 닦고 동시에 수도꼭지를 꼭 잠가야 됩니다. 현대의학과 기능의학의 협업, 통합 기능의학이 필요합니다. 건강식단과 건강습관이 우리 자연치유력을 복구시킵니다. 통합기능학은 기적의 의학, 미래의 의학입니다. 감사합니다.